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서 들어보세요. 여주인은 나를 체포하기 위해 임신 한 배를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정확히 한 문장을 말하고 창백해져서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내 정부와 아내를 대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정착하기 위해 도시에서 공부한 후 나는 항상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경력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직업에 따라 많은 일을 하지만 수년 동안 나는 적당한 급여를 받는 하급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너를 만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얼마나 가까운 느낌입니다. 편안하고 유쾌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물어볼 전화번호를 찾는데 한 달이 걸렸다. 뜻밖에도 그녀는 내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소녀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도 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거의 반년 가까이 배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했다. 우리도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의 달콤한 사랑 끝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부모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당신을 사랑한 후에 나는 당신의 가족이 꽤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투자를 하셨다. 나도 의존적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부유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삶이 나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일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 올 때마다 화가 납니다. 시댁이라는 이유로 와이프 식구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머리에 온갖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내의 경제적 의존을 없애려고 노력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몇 번이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 딸과 함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우연히 만난 그 여자. 오랜 세월 속박된 삶을 생각하며 물결표와 같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와 친구. 이 사람은 또한 내가 돈과 조건이 있는 동안 내가 왜 안 하는지 장난을 친다. 여자들이 나를 많이 둘러싸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간의 일에 머리를 묶고 사업을 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연애를 했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그저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놀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나는 내 여자친구에게 장난당했다. 그녀는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제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계약은 임신이 아니지만 그녀는 임신을 내 태만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발표했을 때 나는 겁에 질렸다. 나중에 묶일까봐 낙태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놀고 있지만 가족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내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5억 달러의 임신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대가로 돈을 꺼내는 여자는 나를 겁에 질리게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에게 소위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아이를 포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어졌을 때 그녀는 얼굴을 돌렸다.
그날 아내의 부모님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즐겁게 먹고 마시자 그녀는 서둘러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나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그녀의 가족에게 이것을 포기하기 위해 수십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 간통 이야기에 모두가 놀랐다. 아내의 부모님은 나를 화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아내는 얼굴색이 변했지만 슬픔은 보이지 않고 아주 용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한 똑똑한 여성입니다. 아내는 내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제대로 나라를 초대하고 그녀와 함께 식사에 그녀를 초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내는 명쾌한 대화를 나누며 임신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멋있을 것 같다며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가 키가 너무 커요. 그녀는 그녀의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아이는 이 가족에 속합니다. 아내는 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아이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돈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받고 싶다면 영원히 사라지고 아이를 다시는 되찾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내가 걷게 될 무렵에 임신 8주가 되면 DNA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것에 관해서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알았다.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마도 임신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내 돈을 벌기 위해 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이번 생에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사랑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평생 아내와 함께 살게 된다면 감히 기침을 하지 않고 겁쟁이임을 받아들여야 한다.